흰순이는 새끼들 앞에 앉더니 부드럽게 혀를 날름거렸어요. 진돗개가 핥아주고 있는 건 자신의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털을 가진 작은 생명체, 바로 너구리 새끼였죠. 개가 너구리를 돌본다고 상식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분명 현실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야생동물인 너구리 새끼가 어떻게 집게의 품에 안기게 된 걸까요? 그리고 평생 사냥개 본능을 가진 진돗개가 왜 천적이나 다름없는 너구리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게 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실제로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진짜 사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족의 벽을 뛰어넘은 진짜 가족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남의 한 시골 마을, 이성훈의 집 마당에서는 새벽부터 닭들의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닭장과 오리우리에서는 평소처럼 가금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건 4살 된 백구 진돗개, 흰순이였습니다. 흰순이는 이름 그대로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암컷으로 마당 구석에 놓인 계집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있었어요. 충직한 성격답게 밤낮으로 집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흰순이를 가장 아끼는 건 14살 중학생 딸 소연이었죠. 흰순아, 밥 먹자. 소연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사료를 담아 나오자 흰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소연은 흰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에게 흰순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연아, 학교 갈 시간이야. 어머니 박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소연은 아쉬워하며 흰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집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흰순이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한번 짖었어요. 소연이 학교로 향하는 동안 흰순이는 늘 그랬듯 마당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닭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성훈도 여우나 족제비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마리가 없어졌네. 이성훈이 닭장을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울타리에 구멍이 뚫린 흔적도 깃털이 흩어진 모습도 없었습니다. 마치 닭이 저절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 없이 깨끗했죠. 여보, 마을에서 너구리가 나타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명희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너구리? 이 동네? 네, 김씨댁에서도 닭이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이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구리라면 얘기가 달랐어요. 영리하고 손재주가 좋은 동물이라 문단속을 제대로 해도 들어올 방법을 찾아내죠. 게다가 야행성이라 한밤중에 활동해서 잡아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흰순이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마당을 살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낯선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나는 흰순이의 모습은 마치 마당을 지키는 수호신 같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자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흰순이의 귀가 쫑긋 서더니 고개를 담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이런 이상한 기운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구리 출몰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텃밭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흰순이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 낯선 기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며칠 후 어느 저녁 소연은 숙제를 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흰순이가 저녁 사료를 먹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사료 먹는 소리가 금세 그칠 텐데 오늘은 유난히 오래 계속됐습니다. 이상하네. 소연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려던 순간 흰순이의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계심을 드러내는 그 소리에 소연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지? 소연이 조용히 뒷문을 열고 마당을 살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흰순이의 밥그릇 앞에 회색빛 털을 가진 동물 한 마리가 앉아서 사료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너구리였죠. 어미 너구리는 흰순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료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나 보더군요. 야윈 몸매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흰순이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달려들었을 텐데 왠지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어미 너구리의 필사적인 모습에서 뭔가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소연의 시선이 담장 너머로 향했어요. 어미 너구리를 따라온 듯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끼 너구리들이었죠. 하나는 조금 더 통통하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날씬했어요. 아, 저 아이들 때문에 어미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거구나. 소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너구리가 우리 집 닭들을 가져간 건 분명하지만 저 작은 새끼들을 보니 단순히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미 너구리가 사료를 다 먹고 나자 흰순이가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빨을 드러내며 경고했어요. 하지만 어미 너구리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뒷다리로 일어서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죠. 어머, 이거 큰일이네. 소연이 중얼거릴 때 두 동물 사이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흰순이가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어미 너구리도 맞서며 치치치 소리를 냈어요. 담장 너머의 새끼들도 불안해하며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흰순이가 갑자기 앞발로 땅을 긁으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어미 너구리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담장 쪽으로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두 동물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을 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소연아, 뭐하고 있니? 명희가 나오자 어미 너구리는 번개처럼 담장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새끼들도 황급히 어미를 따라 사라졌어요. 흰순이는 한동안 담장 쪽을 바라보며 킁킁거렸지만 결국 자신의 빈 밥그릇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방금 너구리가 있었어요. 정말? 어디에? 흰순이 밥그릇에서 사료를 먹고 있었다고요. 새끼들도 함께 왔어요. 명희는 놀란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해진 마당에서는 이제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네. 하지만 소연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미 너구리의 절박한 모습과 작은 새끼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어김없이 어미 너구리가 나타나 흰순이의 사료를 훔쳐 먹었어요. 흰순이는 그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쫓아내려 했지만 어미 너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매번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봤어요. 어미 너구리가 사료를 먹는 동안 담장 너머에서 기다리는 새끼들의 모습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통한 아이와 날씬한 아이, 두 마리 모두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또 사료가 없어졌네. 아침마다 이성우는 빈 밥그릇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료만 없어졌는데 이제는 닭과 오리까지 계속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덫을 놓으시는 건 어때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야겠어. 이대로 두면 집에 있는 닭과 오리가 다 없어질 거야. 이성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농사일로도 바쁜데 너구리 때문에 밤잠까지 설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미 너구리와 새끼들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너구리들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가축이 생계수단이야. 그걸 훼손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성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성격답게 동물과 사람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이성훈은 마을 이장과 함께 덫을 설치했습니다. 개밥그릇 근처와 닭장 주변 몇 곳에 철망으로 된 포획틀을 놓았어요. 안에는 생선과 닭고기를 미끼로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좀 잠들 수 있겠네. 이성훈이 안도하며 말했지만 소연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너구리 가족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예상대로 어미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야생의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너구리는 미끼 냄새를 맡고 덫 근처로 다가갔어요.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위험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안 돼! 소연이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어미 너구리는 이미 덫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습니다. 갇힌 어미 너구리는 당황하며 덫 안에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철망을 앞발로 긁고 이빨로 물어뜯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새끼들이 불안해하며 꿈틀거렸어요. 잡혔다. 아침 일찍 마당에 나온 이성훈이 소리쳤습니다. 덫 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미 너구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밤새 탈출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처리하자. 곧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신기하다는 듯 덫 안의 너구리를 구경했습니다. 이놈이 범인이었구나. 앞으로는 안심이겠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미 너구리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미 너구리는 결국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방생됐어요. 하지만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동안의 관찰로 새끼들이 항상 담장 너머에서만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흰순아, 우리 새끼들을 찾으러 가자. 소연은 흰순이와 함께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들이 어디 숨어 있을지 걱정됐어요. 소연과 흰순이는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담장 너머 빈터부터 시작해서 뒷산 입구까지 새끼 너구리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살펴봤어요. 흰순이는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폐가 근처에서 흰순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흰순아, 뭔가 있어? 소연이 흰순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가니 무너진 돌담 틈새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회색빛 털뭉치 2개가 서로 꼭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 너희들. 바로 그 새끼 너구리들이었어요. 통통한 아이와 날씬한 아이, 2마리 모두 어미를 잃은 충격으로 야위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듯 털에 윤기도 없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어요. 소연이 다가가려 하자 새끼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통통한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있었어요. 날씬한 아이는 그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흰순이가 천천히 새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너구리를 보면 으르렁거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끼들은 처음에는 더욱 웅크렸지만 흰순이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알자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순이는 새끼들 앞에 앉더니 부드럽게 혀를 날름거렸어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대하듯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날씬한 새끼가 먼저 반응했어요. 조심스럽게 흰순이에게 다가가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흰순이는 그런 새끼의 머리를 살짝 핥아주었어요. 새끼는 그 따뜻함에 안도하며 흰순이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통통한 새끼는 달랐어요.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인데다가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소연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흰순이에게서 모성 본능이 발현되고 있었어요. 종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미를 잃은 새끼들을 보살피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통통한 새끼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도망가려 했지만 소연이 부드럽게 말을 걸자 조금씩 경계를 늦췄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소연이 천천히 손을 내밀자 통통한 새끼가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소연의 손바닥을 살짝 핥았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보여드려야겠어. 소연은 2 새끼를 품에 안고 흰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씬한 새끼는 비교적 순순히 안겼지만
통통한 새끼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연아, 그게 뭐니? 엄마, 너구리 새끼들이에요. 어미를 잃고 혼자 있었어요. 명희는 소연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야위고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어머, 이 작은 것들이 밥은 먹여야 하지 않을까요? 소연의 말에 명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뭐라고 할지 걱정됐지만 굶주린 새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우선 우유라도 먹여보자.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훈이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 난리가? 이성훈이 마당에 모인 가족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소연의 품에 안긴 새끼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 아이들은 안 돼. 당장 갖다 버려. 이성훈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흰순이가 움직였어요. 소연의 품에서 새끼들을 하나씩 입에 물고 자신의 계집으로 데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성훈은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충직한 흰순이가 너구리 새끼들을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것 봐. 흰순이도 저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성훈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흰순이의 모성애 앞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성체가 되면 반드시 방사한다는 조건으로만. 결국 이성훈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조건부 동의였어요. 새끼 너구리들이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흰순이는 자신의 계집을 두 새끼와 함께 나누며 돌봄의 역할을 자처했어요. 마치 천성적으로 어미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특히 날씬한 새끼, 소연이 꼬물이라고 이름 붙인 암컷은 흰순이에게 금세 적응했어요. 호기심이 많고 활달한 성격답게 흰순이 주변을 맴돌며 응석을 부렸습니다. 흰순이가 계집에 누우면 꼬물이는 어김없이 그 품에 파고들어 잠을 잤죠. 봐, 꼬물이가 완전히 흰순이를 엄마로 여기고 있어. 소연이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얀 털의 진돗개와 회색 털의 너구리 새끼가 함께 잠든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꼬물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계집을 완전히 자신의 영역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흰순이의 사료 그릇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흰순이가 핥아주면 기분 좋다는 듯 눈을 감고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통통이는 달랐어요. 통통한 몸집답게 통통이라는 이름을 얻은 수컷 새끼는 여전히 계집 주변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겁이 많고 낯가림이 심한 성격 탓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통통이는 항상 계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흰순이와 꼬물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마치 자신도 끼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통통아, 이리 와. 무서워하지 마. 소연이 부드럽게 불러도 통통이는 고개만 살짝 돌릴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꼬물이가 흰순이 품에서 뛰어나와 소연에게 달려왔어요. 활발한 성격답게 소연의 손을 잡고 장난을 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통통이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질투일까요? 자신도 저렇게 하고 싶지만 성격상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흰순이도 통통이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꼬물이를 돌보면서도 가끔씩 통통이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너도 이리 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통통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됐어요. 꼬물이는 점점 더 흰순이와 가까워지고 통통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집도 사실상 꼬물이가 차지하게 됐고 통통이는 마당 구석의 나무 아래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됐어요. 저러다가 통통이가 삐질까봐 걱정이야. 명희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소연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꼬물이와 흰순이의 다정한 모습은 잘 나왔지만 통통이는 항상 배경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마치 가족 사진에서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숙제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흰순이와 꼬물이는 계집에서 다정하게 붙어 잠들어 있었지만 통통이는 혼자 마당 한 구석에서 둥글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있는 통통이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소연은 문득 통통이도 꼬물이만큼 사랑받고 싶어 할 텐데 성격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순이도 통통이를 사랑하고 있을 텐데 통통이는 왜 그걸 모를까? 이런 미묘한 삼각관계가 계속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명희는 통통이를 위해 따로 밥그릇을 하나 더 준비했고 이성훈도 가끔씩 통통이를 힐끗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흰순이와 두 새끼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었어요. 꼬물이는 흰순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었고 통통이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흰순이만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두 새끼를 모두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먼저 마음을 연 꼬물이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통통이의 소외감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꼬물이와 흰순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통통이는 더욱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점점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을 살펴보니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흰순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꼬물이와 통통이가 처음으로 함께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새끼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어머, 드디어 통통이가 꼬물이랑 함께 있네. 소연은 기뻐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통통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어요. 꼬물이는 평소처럼 활발했습니다. 통통이 주변을 돌며 장난을 걸어보려 했고 가끔씩 통통이의 털을 살짝 건드리기도 했어요. 통통이는 처음에는 움츠려 들었지만 점차 꼬물이의 장난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새끼가 함께 뒹굴며 놀고 있을 때 꼬물이의 시선이 담장 너머로 향했어요.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새소리나 벌레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았죠. 꼬물이는 담장 근처로 다가가더니 앞발을 담장에 올려놓았습니다. 원래 활달한 성격이라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욕이 강했어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나 봅니다. 꼬물아, 위험해. 소연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꼬물이는 재빨리 담장 위로 올라가더니 너머편으로 뛰어내렸어요. 너구리 특유의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통통이는 꼬물이가 사라진 담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혼자 남겨지는 것에 익숙했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꼬물이와 함께 놀았던 시간이 즐거웠던 모양이에요. 담장 너머에서 꼬물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지 흥미진진한 소리를 냈어요. 통통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점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통통이가 결국 일어났어요. 평소의 소심한 모습과는 달리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담장 근처로 다가가더니 꼬물이가 올라간 곳을 살펴봤죠. 통통이도 가려고 하는 거야? 소연이 놀라며 지켜봤습니다. 겁이 많은 통통이가 이런 모험을 시도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통통이는 한참 동안 담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이도 높이였지만 넘어가면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꼬물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드디어 통통이가 앞발을 담장에 걸쳤어요. 꼬물이만큼 날렵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담장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통통한 몸집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나, 통통이가. 마당에 나온 명희도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통통이의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통통이가 마침내 담장 위에 올라섰어요. 잠깐 주변을 둘러본 뒤 꼬물이가 뛰어내린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착지는 꼬물이만큼 우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성공했어요. 담장 너머로 사라진 두 새끼의 모습에 흰순이가 깨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쫓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잠시 망설였어요. 새끼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험을 떠나는 모습이 대견스러우면서도 걱정됐나 봅니다. 흰순아, 괜찮을까?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흰순이는 담장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새끼들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새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는데도 담장 너머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흰순이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끔씩 담장 쪽으로 가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지만 두 새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엄마, 저희가 찾으러 갈까요? 아직은 기다려보자.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명희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태어난 너구리들이지만 아직은 어린 새끼들이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더욱이 통통이는 평소 겁이 많아서 낯선 환경에서 당황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꼬물이를 따라가긴 했지만 막상 밖으로 나가니 무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흰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담장 아래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새끼를 찾으러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자 담장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흰순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그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드디어 꼬물이와 통통이가 담장을 넘어 돌아왔어요. 두 새끼 모두 털에 풀잎과 흙이 묻어 있었고 뭔가 신나는 모험을 했다는 듯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통통이는 평소와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꼬물이와 함께한 첫 번째 모험이 자신감을 주었나 봅니다. 너희들 어디 갔다 온 거야? 소연이 반가워하며 두 새끼를 맞았지만 이미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담장 너머 세상을 경험한 두 새끼에게는 좁은 마당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꼭꼭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뒤돌아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꼬물이가 부엌 바닥에 앉아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꼬물아,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부엌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반찬통이 엎어져서 김치와 나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밥솥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꼬물이는 무엇인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으악! 명희의 비명소리에 온 가족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성우는 엉망이 된 부엌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돼. 이성훈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꼬물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자 당황해하며 창문 쪽으로 도망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화가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성훈이 형, 이게 무슨 일이야? 김씨는 손에 망가진 옥수수 모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줄기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힌 채로 말이죠. 뭔 일인데요? 어젯밤에 너구리가 우리 텃밭을 파헤쳤어요. 옥수수 모종이 반 이상 망가졌다고. 이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마당 구석에서 통통이가 움츠려들고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에는 아직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배상해 줄게. 이성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김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형, 너구리를 키우는 건 좋은데 이웃에게 피해주면 안 되지 않소? 그 말을 들은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통이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모험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김씨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통통이는 그냥 호기심에. 소연아, 이해해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작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야. 며칠 뒤에는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중앙공터에서 이웃 할머니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을 때였어요. 꼬물이와 통통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새끼는 으르렁거리며 강아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아마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강아지는 깜짝 놀라 짖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너구리가 공격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이 황급히 달려가서 두 새끼를 진정시켰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너구리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걸 집에서 키워도 되는 건가? 애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성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보수적인 마을 분위기에서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이성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약속했잖아. 이제 방사해야 해. 아버지, 소연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이렇게 계속되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거야. 명희도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통통이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흰순이한테 아직 엄마라고 못 부른단 말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꼬물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통이는 이제 막 흰순이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성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을의 평화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내일 산으로 데려가자. 그 말을 들은 흰순이가 두 새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것처럼 조용히 그들을 하차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내일이면 두 새끼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흰순이는 계집 앞에 누워 있었고 꼬물이는 늘 그랬듯 흰순이의 품에 파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통통이는 여전히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헤어진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더욱 슬퍼 보였죠.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던 소연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통통이가 천천히 일어나서 흰순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통통이는 흰순이와 꼬물이가 있는 계집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들어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듯 발걸음을 망설였습니다. 그런 통통이를 본 흰순이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마치 괜찮다, 이리 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통통이가 결심을 한 듯 계집으로 들어갔어요. 꼬물이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더니 흰순이의 따뜻한 몸에 몸을 맡겼습니다. 흰순이는 두 새끼를 모두 품에 안고 부드럽게 하차주었어요. 드디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통통이가 마침내 흰순이를 진짜 엄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필 이별을 앞둔 마지막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달빛 아래 세 식구가 다정하게 껴안고 잠든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얀 털의 진돗개와 회색 털의 너구리 새끼들, 종족은 달랐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족들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성우는 차를 준비했고 명희는 두 새끼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챙겼어요. 소연은 마지막으로 두 새끼와 흰순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이성훈의 말에 모두들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흰순이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차에 오른 가족들과 함께 흰순이, 꼬물이, 통통이는 산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소연은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려움,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 그리고 어젯밤의 감동적인 장면까지요. 산속 깊은 곳, 맑은 계곡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천적도 적어서 새끼 너구리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여기가 좋겠구나. 이성훈이 차를 세우자 모두들 내렸습니다. 꼬물이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통통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흰순이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꼬물아, 통통아,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곳이야. 소연이 무릎을 꿇고 두 새끼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꼬물이는 먼저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성격답게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무 뒤편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이곳이 마음에 든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통통이는 달랐어요.
흰순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야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흰순이는 통통이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별의 신호였습니다. 통통이는 그런 흰순이를 애타게 바라보며 한 걸음 따라갔지만 흰순이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듯 했습니다. 흰순이도 아쉬워하고 있어. 명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걔도 감정이 있다는 걸 이런 순간에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꼬물이가 숲속 깊숙한 곳에서 통통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통이는 마지막으로 흰순이를 돌아보더니 천천히 꼬물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각 걸음마다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결국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흰순이는 한동안 두 새끼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꼬물이도 통통이도 진짜 가족이었어. 소연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흰순이의 품이 너희 엄마였던 시간 잊지 말아줘.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두 새끼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숲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두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 숲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흰순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흰순이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짧지만 진실했던 모성의 경험이 흰순이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나 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